대한민국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고품격 두뇌 배틀 퀴즈 킹왕짱. 지식을 쌓는 데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는 학생들의 실력이 기대가 됩니다. 중학생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시작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100점 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해 정답을 맞춰야 하는 1라운드와 감점이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 2라운드, 그리고 킹왕짱이 탄생하는 최종 3라운드까지 불꽃 튀는 서바이벌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라, 맞춰라. 열정 넘치는 대결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킹왕짱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겨룰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풍성중학교 장연주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중학교 3학년 장연주입니다. 아는 문제는 맞추고 모르는 문제는 그것도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상봉중학교 김학윤 학생. 안녕하세요. 상봉중학교 김학윤입니다. 평소 실력의 반만 말해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자, 세곡중학교 노유리 학생. 안녕하세요. 세곡중학교 3학년 노유리입니다. 퀴즈쇼에 왔다는 기억만이 아니라 킹왕짱이 되었다는 추억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도전자, 전농중학교 이수용 학생. 안녕하세요. 전농중학교 이수용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알고 있는 바라도 다 활용해서 문제를 최대한 맞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4명의 도전자와 함께 100점 라운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포함된 5문제를 연달아 푸는 방식입니다.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5문제를 모두 맞히게 되면 10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우리 장연주 학생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숫자를 선택해 주시죠. 전 3번 선택하겠습니다. 3번 장연주 학생은 숫자 3을 선택했습니다. 자, 숫자 3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시어의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 암시성과 다의성을 유발하는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인용, 2번 비유, 3번 상징. 답은 3번 상징입니다. 3번 상징, 정답입니다. 다음 중 수화액이 분비되지 않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1번 위, 2번 이자, 3번 대장. 답은 3번입니다. 3번 대장, 정답입니다. 다음 중 발해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1번 왕건, 2번 대조영, 3번 고주몽. 답은 2번입니다. 2번 대조영, 정답입니다. 귀의 구조 중 소리를 듣는 것과 관계 없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고막, 2번 유스타키오관, 3번 달팽이관. 답은 2번 유스타키오관입니다. 2번 유스타키오관, 정답입니다. 귀한 자녀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맹모삼천, 2번 금란지교, 3번 금지오겹. 답은 3번 금지오겹입니다. 3번 금지오겹, 정답입니다. 이렇게 장연주 학생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와, 평소에 퀴즈 풀기에 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니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어땠어요, 첫 번째 라운드? 앞에 4문제는 알 것 같았는데 마지막 문제는 솔직히 찍었습니다. 아,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맞췄군요. 금지오겹. 네. 자, 다음 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김학윤 학생. 네. 자, 앞선 학생이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어때요? 몇 문제까지 맞힐 자신이 있어요? 저도 100점 맞겠습니다. 와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번호 선택해 주시죠. 2번 가겠습니다. 2번. 김학윤 학생 2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숫자 2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1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1번 줄, 2번 뉴턴, 3번 헤르츠. 답은 1번 줄입니다. 1번 줄. 정답입니다. 다른 나라 말에서 빌려와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외래어, 2번 외국어, 3번 한자어. 답은 1번 외래어입니다. 1번 외래어. 정답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신라, 2번 백제, 3번 고구려. 답은 3번 고구려입니다. 3번 고구려. 정답입니다. 시계바늘이 한시를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의 각도는 얼마일까요? 1번 15도, 2번 30도, 3번 45도. 답은 1번 15도입니다. 1번 15도. 정답이 아닙니다. 답은 2번 30도였습니다. 시계의 한 칸은 6도고요. 12시와 1시 사이에는 5칸이 있으므로 30도가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를 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60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마지막 문제 집중해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끝나는 마지막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위, 2번 소장, 3번 대장. 답은 2번 소장입니다. 2번 소장. 정답입니다. 김학윤 학생 8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노유리 학생 숫자 선택해 주시죠. 1번 선택하겠습니다. 1번 노유리 학생은 숫자 1을 선택했습니다. 숫자 1에 포함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침에 의해 분해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포도당, 2번 녹말, 3번 지방. 2번 녹말 하겠습니다. 2번 녹말. 정답입니다. 동서양을 잇는 세 길 중 가장 오래된 길은 무엇일까요? 1번 초원길, 2번 바닷길, 3번 비단길. 3번 비단길 하겠습니다. 3번 비단길.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초원길이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세 길 중 가장 오래된 길로 중국 한나라 이전 문명교류의 통로로 사용됐던 길, 바로 1번 초원길이 정답이었습니다. 남은 세 문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는 무엇일까요? 1번 세포, 2번 조직계, 3번 기관계. 3번 기관계 하겠습니다. 3번 기관계. 정답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1번 삐치다, 2번 찌뿌듯하다, 3번 꼬라지. 2번 찌뿌듯하다 하겠습니다. 2번 찌뿌듯하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 꼬라지였습니다. 꼬라지는 표준어 꼬락서니의 방언입니다. 어떤 모습이나 모양새를 나타내는 꼴에서 파생된 말, 꼬락서니가 표준어였고요. 꼬라지는 방언이었습니다. 자,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사못, 2번 가위, 3번 엘리베이터. 2번 가위 하겠습니다. 2번 가위. 정답입니다. 이렇게 노유리 학생은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 이수용 학생 숫자를 선택해 주시죠. 4번 선택하겠습니다. 4. 이수용 학생은 숫자 4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공기의 흐름이 구강 내에서 방해를 받아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1번 단모음, 2번 모음, 3번 자음. 답은 2번 모음하겠습니다. 2번 모음. 정답이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 자음이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죠.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가 모음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내호흡, 2번 외호흡, 3번 세포호흡. 정답은 2번 외호흡입니다. 2번 외호흡 정답입니다. 다음 중 청동기 시대 유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비파형 동검, 2번 민무늬 토기, 3번 빗살무늬 토기. 답은 3번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3번 빗살무늬 토기 정답입니다. 봄철에 보이는 아지랑이는 빛의 어떤 성질 때문일까요? 1번 빛의 굴절, 2번 빛의 직진, 3번 빛의 반사. 답은 1번 빛의 굴절입니다. 1번 빛의 굴절 정답입니다.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외심, 2번 무게중심, 3번 내심. 답은 2번 무게중심입니다. 2번 무게중심 정답입니다. 이수영 학생 80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현주 학생이 100점, 김하균 학생이 80점, 노유리 학생이 60점, 이수영 학생이 80점을 획득했습니다. 킹왕짱을 향한 첫걸음 100점 라운드 결과 5문제를 모두 맞힌 장현주 학생이 100점 획득. 아쉽게도 한 문제씩 틀린 김하균 학생과 이수영 학생. 긴장한 탓인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 노유리 학생까지.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 킹왕짱을 향한 진검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 1라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고요.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를 마친 후 가장 점수가 낮은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요. 자, 그럼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평소 자신 있었던 분야, 관심 있던 분야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0점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장현주 학생에게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할 키워드는요? 저는 몸을 선택하겠습니다. 몸. 자, 장현주 학생은 첫 번째 키워드로 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위로는 어깨뼈, 옆으로는 갈비뼈, 아래로는 횡격막 근육이 있으며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은 이수용 학생, 답은 흉곽입니다. 흉곽. 정답입니다. 자, 이수용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흉곽이었죠. 흉곽은 횡격막과 갈비뼈로 둘러싸인 가슴 속의 빈 공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수용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 110점이 되면서 단독 선두가 됐고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산수화 하겠습니다. 산수화. 자, 산수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집중해서 문제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산수화 문제 드립니다. 이 그림은 조선 초기의 화가 안견의 작품입니다. 노유리 학생. 몽유도원도 하겠습니다. 자, 몽유도원도 정답입니다. 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의 화가 안견이 그린 산수화로 1447년 안평대군이 꿈에서 이상세계인 도원을 본 뒤 그것을 안견에게 설명해 그리도록 한 것이다. 자, 이제 노유리 학생에게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국어 선택하겠습니다. 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네 학생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국어 문제 드립니다.
음성의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무엇이라고? 이수용 학생, 답은 동음 이의어입니다. 동음이의어. 정답입니다. 네, 동음어라고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눈, 경사, 사과 등이 있습니다. 와, 우리 이수용 학생이 30점을 더 획득하면서 140점이 됐습니다. 이번 라운드 들어서 상당히 좀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버전 누르는 연습을 집에서 좀 하고 온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연습은 안 했고요. 그냥 아까 대기실에서 아버지께서 그냥 빨리 누르고 그다음부터 생각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빨리 누르고 누른 다음에 생각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전략이 지금 이수용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수용 학생 다음 키워드는요? 지형하겠습니다. 지형. 자,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키워드 지형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이 퇴적 지형은 산지와 평지 사이 경사가 급변하는 강의 상류 지점에 형성되는데요. 유속의 감소로 인해 모래와 자갈 등의 토사가 쌓여 형성된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노유리 학생, 삼각주 하겠습니다. 삼각주. 틀렸습니다. 자, 장현주 학생, 답은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정답입니다. 네, 강의 상류 지점에 형성되는 것, 선상지, 산간 계곡을 흐르던 하천이 평지로 나올 때 운반력의 약화로 사령 물질이 쌓이면서 이루어진 일종의 퇴적 지형. 답은 선상지였습니다. 자, 장현주 학생이 130점이 됐습니다. 이수용 학생과 10점 차가 되고요. 또 김하균 학생과 노유리 학생도 80점과 90점 차로 10점 차입니다. 자, 5문제 남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네 학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장현주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네, 저는 생활하겠습니다. 생활. 키워드 생활 선택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전통 한옥의 난방시설인 온돌의 구조물인데요. 이수용 학생, 답은 개자리 하겠습니다. 개자리. 틀렸습니다. 자, 김하균 학생, 구들장 하겠습니다. 구들장. 틀렸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전통 한옥의 난방시설인 온돌의 구조물인데요. 아궁이를 통해 발생한 화기는 이것을 통해 구들장으로 전도됩니다. 불이 넘어가는 고개 혹은 목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현주 학생, 답은 부들목입니다. 부들목. 틀렸습니다. 정답은 고래였습니다. 고래를 통해서 구들로 열기가 전달돼 난방이 되는 것을 온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고래였고요. 아쉽게 이번 문제 정답자는 없었습니다. 이전 문제의 정답자였던 장현주 학생. 장현주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식물하겠습니다. 식물. 자, 식물 선택했습니다. 식물에 관한 문제 드립니다. 식물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 그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오며 잎 뒷면에 있는 기공으로 빠져나와. 자, 노유리 학생, 증산현상 하겠습니다. 증산현상. 증산현상 정답입니다. 자, 식물의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면 그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오며 뒷면에 있는 기공으로 빠져나와서 증발하게 되는 이 순환작용, 증산작용, 증산현상입니다. 높은 집중력과 빠른 판단이 승부를 좌우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3문제. 이수용, 장현주, 노유리 학생이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김하균 학생. 2라운드 진출이냐 아니면 1라운드 탈락이냐 갈림길에 선 학생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2라운드 진출에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럼 노유리 학생이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죠. 흥선대원군 선택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문제 드립니다.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특히 이곳을 도적대의 소굴이라고 하며 부패한 이곳의 철폐를 단행했습니다. 노유리 학생, 답은 서원입니다. 서원. 정답입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학문적, 정치적 공간이지만 조선 후기 세도 정치로 인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전국 600여 곳의 서원을 과감히 철폐했습니다. 정답은 서원이었고요. 노유리 학생이 이번 문제 맞히면서 150점으로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2문제고요. 4명의 학생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유리 학생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사회현상 선택하겠습니다. 사회현상. 사회현상 문제 드립니다.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요. 일자리를 찾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자, 이수용 학생. 답은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이촌향도 현상.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이촌향도 현상이었고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도시에서는 인구 밀집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법 문제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수용 학생이 방금 문제를 맞히면서 170점, 그리고 노유리 학생이 150점, 김학윤 학생이 80점, 장현주 학생이 130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남은 문제의 배점이 30점이기 때문에 김학윤 학생은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지만 많이 아쉬워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긴장해서 제 실력을 발휘 못한 것 같습니다. 긴장해서 아직까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문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수용 학생이 마지막 남은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법 선택하겠습니다. 법. 자, 마지막 키워드 법. 문제 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연행할 때는 연행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유리 학생. 미란다법 하겠습니다. 미란다법. 정답입니다. 자,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고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주도록 규정돼 있죠. 미란다법, 미란다 원칙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수용 학생, 노유리 학생, 그리고 장현주 학생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때로는 신중하게, 때로는 재빠르게 각자의 전략으로 임한 1라운드. 높은 시작 점수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장현주 학생.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는 김학윤 학생.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다. 노유리 학생. 스피드로 승부한다. 주도권을 잡은 이수용 학생. 신중하게 도전을 이어갔지만 안타깝게 김학윤 학생이 1라운드 탈락자가 되면서 이제 남은 도전자는 3명. 지금부터 도전자들의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 라운드는 총 7문제가 출제되며 정답을 맞힐 경우 30점을 획득하게 되고 틀리게 되면 20점이 감점됩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도 최저 점수의 도전자 1명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 라운드만 통과하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장마철 옷장 속의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제습제. 자, 장현주 학생.
답은 나프탈렌입니다. 나프탈렌. 틀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점 감점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현주 학생은 110점이 됐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주시죠. 이것은 장마철 옷장 속의 습기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제습제의 주 원료입니다. 겨울에는 어는 점을 떨어뜨려 눈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염화나트륨과 함께 제설제로도 사용되는 이 화합물은 무엇일까요? 이수용 학생, 답은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정답입니다. 자, 이수용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200점이 됐습니다. 정답은 염화칼슘이었습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켜서 얻는 화합물이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사용됩니다. 자, 이수용 학생이 30점을 획득하면서 200점이 됐고 노유리 학생이 180점, 그리고 장현주 학생이 20점 감점이 되면서 110점이 됐습니다. 문제를 신중하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바로 드립니다. 신라 진평왕 때 승려 원광이 화랑에게 전한 5가지 계율을 이수용 학생 누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답은 임전무퇴입니다. 임전무퇴.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됩니다. 180점이 됐고요. 세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를 잘 들어주세요. 문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신라 진평왕 때 승려 원광이 화랑에게 전한 5가지 계율을 세소고개라고 합니다. 그중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의 계율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수용 학생. 답은 사군이충입니다. 사군이충. 정답입니다. 자, 이수용 학생이 20점 감점을 당하기는 했지만 다시 문제를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 210점이 됐습니다. 세소고개는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퇴, 살생유택이 있는데요. 그중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을 담은 교우는 사군이충이었습니다. 자, 이수용 학생이 210점, 노유리 학생이 180점, 장현주 학생이 11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일주운동을 하는 태양이 관측자의 좌우선을 지날 때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시간으로는 정오, 방향으로는 태양이 정남쪽을 지날 때 고도를 말하는데요. 노유리 학생, 답은 남중고도입니다. 남중고도. 정답입니다. 자, 정답 남중고도, 하루 중 가장 높은 태양고도입니다. 남중고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에 변화가 생기며 계절 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오로지 정답만이 살 길이다. 감점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도전한 이수용 학생. 단독 선두로 나서는 듯 했지만 조용히 기회를 엿보던 노유리 학생이 단숨에 점수를 획득하며 공동 선두가 됐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대결. 과연 3라운드에 진출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단 4문제뿐입니다. 자, 장현주 학생도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4문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국기가 상징하는 나라와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수용 학생, 답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답입니다. 자, 네덜란드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암스테르담. 정답 잘 맞춰줬습니다. 자, 이소영 학생이 240점으로 다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상당히 침착하게 문제를 잘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문제는 단 3문제뿐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저 점수를 기록한 도전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퀴리 부부에 의해 발견된 최초의 방사성 원소입니다.
우라늄 광석에서 장현주 학생, 답은 라듐입니다. 라듐. 정답입니다. 자, 라듐은 알칼리 토류 금속에 속하는 방사성 원소죠. 1898년에 퀴리 부부가 우라늄 광석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정답은 라듐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두 문제인데요. 틀리게 될 경우 감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현주 학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6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신인상주의 화가 쇠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무수한 점을 찍어 그림을 완성한 것이 특징인데요. 장현주 학생, 답은 전묘화입니다. 전묘화. 정답입니다. 자, 전묘법, 전묘라고도 하죠. 선을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인상파의 색채 이론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각적 혼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현주 학생이 170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장현주 학생이 170점, 노유리 학생이 210점, 이수용 학생이 240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점수 차이는 조금 나지만 감점이 있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라운드에 누가 진출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 궤도에 따라 천체를 관측할 때 생기는 시차입니다.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시차는 무엇일까요? 장현주 학생, 답은 연주 시차입니다. 연주 시차. 정답입니다. 자, 연주 시차 정답이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게 되면 하나의 별이라도 천체상에서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데요. 연주 시차는 이러한 위치의 변화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것을 말합니다. 네, 아쉽게도 장현주 학생이 200점으로 2라운드에서 도전을 마치게 됐고 노유리 학생이 210점, 그리고 이수용 학생이 240점으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학생들의 패기 넘치는 도전이 돋보였던 2라운드. 감점에 두려움은 없다. 포기를 모르는 도전 끝에 이수용 학생이 240점으로 단독 선두. 차근차근 점수를 쌓으며 선두권을 유지해온 노유리 학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이며 점수차를 좁힌 장현주 학생. 아쉽게도 장현주 학생이 최하 점수의 벽을 넘지 못하고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득점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두 학생의 마지막 대결을 끝까지 주목하라.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대결, 세곡중학교 노유리 학생 그리고 전농중학교의 이수용 학생의 최종 3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도전자의 마음이 궁금한데요. 이수용 학생, 앞서고는 있지만 최종 라운드 좀 많이 떨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솔직히 여기까지 올지도 몰랐는데 여기까지 와서 정말 기쁩니다. 만약 2등을 하더라도 정말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노유리 학생, 우리 이수용 학생은 2등을 하더라도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노유리 학생은 어떤가요? 전 2등하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2등하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학생 정말 멋진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최종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에게 우리 끝까지 잘하자고 격려 한마디씩 하고 최종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용 학생이 우리 노유리 학생에게. 끝까지 한번 멋있는 경쟁을 한번 해보자. 화이팅. 네, 노유리 학생도. 나도 멋있는 경쟁이 되길 바라고 있어. 화이팅. 자, 두 학생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학생에게 최종
대결 마지막 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3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키워드 속에는 30점부터 100점까지 서로 다른 점수들이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려도 감점은 없습니다. 그럼 두 학생 중에서 현재까지 점수가 높은 이수용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킹 선택하겠습니다. 킹.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짜리 문제입니다. 50점짜리 킹 문제.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분리된 얕은 호수를 말합니다. 담수호에 비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염분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사취, 사주에 의해 생긴 이 호수는 무엇일까요? 연안을 따라 나타나는 호수. 힌트를 드리자면 동해안의 영랑호, 강원 고성군의 화진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분리된 얕은 호수를 말합니다. 담수호에 비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염분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사취, 사주에 의해 생긴 이 호수는 무엇일까요? 두 학생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한 시간 5초 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석호였습니다. 석호. 석호는 지하로 해수가 섞여 들어오거나 수로로 바다와 연결돼 있어 염분의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동해안의 영랑호, 강원 고성군의 화진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석호이다. 첫 번째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 학생의 표정이 시작할 때보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긴장 풀고 남은 키워드에서는 꼭 아는 문제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다음 키워드도 이수용 학생이 골라주겠습니다. 퀴 선택하겠습니다. 퀴.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배점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학생의 점수 차는 여전히 30점 차입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수은을 이용해 대기압의 크기를 최초로 거의 동시였는데요. 노유리 학생. 답은 토리첼리입니다. 토리첼리. 정답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 잘 맞춰줬습니다. 100점을 획득하면서 노유리 학생이 310점으로 역전을 하면서 선두가 됐는데요. 정답은 토리첼리였습니다. 수은을 가득 채운 진공 유리관을 수은 그릇에 거꾸로 세우면 대기압이 작용하게 됩니다. 토리첼리는 이 실험으로 일기압이 높이 76cm의 수은주 무게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두 학생의 점수차는 70점 차고요. 아직까지 두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듣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유리 학생이 다음 키워드 골라주세요. 왕 고르겠습니다. 왕. 자, 역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100점짜리 문제 소개가 되자마자 이수용 학생. 긴장이 돼서 더 웃는 건가요? 왜 한숨을 쉬어요? 못 맞추면 끝나는 거니까. 못 맞히면 끝날까 봐 이수용 학생은 벌써부터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이수용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이번 문제 노유리 학생이 가져가게 되면 킹왕짱은 이번 문제에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럼 100점짜리 왕 문제. 이 문제로 과연 오늘의 킹왕짱이 탄생될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 때 설치된 문무합의 기구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끊이지 않자 보다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치됐는데요. 조선 중기 의정부를 대신해 국정을 총괄한 이수용 학생. 답은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비변사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의 답은 비변사였습니다. 조선 중기 군사 업무를 비롯해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한 관청으로 비국 주사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이수용 학생이 340점으로 단독 선두 역전을 시켰는데요. 단 2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차는 30점 차입니다.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자, 남아있는 2개의 키워드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 이수용 학생이 선택해 주시죠. 즈 하겠습니다. 즈. 자, 50점짜리 문제고요. 이번 문제에서도 역시 누가 맞히느냐에 따라서 킹왕짱의 탄생이 확정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신중하게 문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즈 문제 드립니다. 이 지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부에서부터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노유리 학생이 눌렀습니다. 툰드라지대 하겠습니다. 툰드라지대. 정답입니다. 자, 연중 겨울철 날씨로 식물의 생장이 불가능하지만 짧은 봄 기간에는 지으류, 선태류 등의 이끼가 자라납니다. 툰드라. 자, 이 문제 마치고 우리 노유리 학생도 한숨을 크게 내셨어요. 네, 지금 경쟁이 되게 아슬아슬하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는데 이 긴장 상황조차도 정말 즐겁습니다. 이 상황도 즐겁다. 우리 이수영 학생은 어때요? 이 긴장 상황에서 즐겁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되게 지금 떨립니다. 이 긴장된 상황에서 즐겁다니 정말 대단하다. 네. 정말 이제 마지막 문제 30점짜리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 판가름이 납니다. 킹왕짱 탄생 이래 가장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노유리 학생이 마지막 남은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짱 선택하겠습니다. 짱. 오늘의 킹왕짱을 가릴 마지막 문제 3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3가지의 뉴런으로 나뉩니다. 그중 이 뉴런은 수용기에서 받은 자극을 척수와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데요. 자, 이수용 학생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문제 마치게 되면 370점으로 노유리 학생을 10점 차로 역전하고 오늘의 킹왕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수용 학생. 답은 감각뉴런입니다. 감각뉴런. 마지막 최종 라운드답게 명승부를 펼친 두 도전자. 이번 문제를 이수용 학생이 맞힌다면 킹왕짱이 탄생한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라면 노유리 학생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 킹왕짱을 향한 마지막 문제. 과연 그 결과는? 감각뉴런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역전되면서 이수용 학생이 370점, 노유리 학생이 360점으로 이수용 학생이 오늘의 최종 킹왕짱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오늘의 킹왕짱 이수용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장학금 받고 나니까 기분이 더 좋죠? 네, 진짜 이렇게 들어보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어디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라운드만 통과하면 된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총장 이렇게 받아보고 나니까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노유리 학생. 마지막까지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 얼굴에 남아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1라운드에서 탈락할까봐 친구들도 못 부르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상막할 실력을 가진 라이벌을 만나서 탈락해서 그래도 마음이 후련합니다. 자, 오늘 이 두 학생의 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멋진 승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학생을 보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한계와 포기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킹왕짱을 향했던 멋진 도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정답입니다. 얘들아, 나 지금 1등 했어.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진짜 더 제대로 할 테니까 그때는 꼭 같이 오도록 하자. 파이팅!